안녕하세요. 오부장입니다. 오늘은 기초 시리즈는 아니고요. 이제 격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회사들이 이제 경영관리실에서 이제 기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통 중소기업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같이 맡겨져 있죠. 그래서 일부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다 일임해서 맡겨두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들 내지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격리부는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두 가지로 봤어요. 내부 기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기장을 대행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실무급에서 하는 업무, 이거는 회사마다 뭐 다루는 업종이나 또 상황마다 다를 텐데 그냥 제가 대략 한 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매출에 대한 검증. 회사는 일단 매출을 내는 일이 주요하죠. 그래서 모든 부서들, 대부분의 부서는 매출 내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부 같이 관리부서에서는 그 매출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고, 검증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생계한서를 끊어내기도 하고, 아마 영업부서 같은 곳에서는 매출을 내놓고서 실질적으로 뭐 생계한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뒷마무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건은 다 나가는데 이제 소기업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검증하는 일 10% 정도의 업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의외로 취업 검증, 모든 부서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웬만한 재무사항들, 뭐 수입이나 지출, 매출 뭐 등등등 모든 것들이 격리부로 이제 제출이 제공이 되죠. 집합이 되게 돼요. 그러면 격리부에서는 이것들을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결제 라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제를 세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 결정자, 그게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일을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반절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부 기장, 우리가 지금 회계, 분계 막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이 재무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죠, 회계적으로. 이것들이 한 30% 정도 될 것으로 봐요. 그 외에도 회사가 뭐 회계만 하는 게 관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정, 사무 업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이제 시점별로 뭐 세무 신고를 하거나 등등등등등 많은 일들이 계속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영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간략하게 보면 이 정도의 실무급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시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기장을 이 정도로 덜어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재무 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회사는 너무 작아서 재무 정보를 그렇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 일임해서 업무를 보셔도 될 거예요. 사실 격리 직원도 이제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일단 실무과 업무에 대한 비교인 거고요. 그다음 회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내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세 가지의 목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무회계. 너는 복식보기 의무가 있는 사업장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일반 기업 회계를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이거를 할 때 이제 관리회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죄송합니다. 이항에 하는 거 만약에 회사 내부에 사업부별로 손익이 어떠한지, 전별로 손익이 어떠한지, 내지는 어떤 이 개인들의 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회계 할 때에는 일반 기업회계의 룰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회사의 목적에 맞춰서 회계 자료를 가공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당연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가 이제 각 부서들에서
넘어오는 모든 재무 자료를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받아내느냐, 그것은 회사가 얼마나 이 재무 정보를 활용할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무회계 정도, 세무회계 정도만 처리한다라고 하면 부서들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수입과 지출만 명확히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근데 관리회계, 관리를 목적으로 할 거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것들이 지결서들의 이제 필수 항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졌을 때에는 사실은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 목적이 주요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회계는 큰 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공할 때 디테일하게 제공을 잘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도 관리회계 부분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의 한계성은 기업의 내부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해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주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에 대해서는 이제 경리부는 당연히 사내의 모든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은 당연히 세무상 문제가 없게 최선을 다합니다. 한계라고 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세무 목적은 같은데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경리가 챙겼을 때에는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인지도 대략 알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세무적으로 어떠한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해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경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물어보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님도 질문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혼자서 갑자기 대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료관리. 경영관리실에서는 모든 회사의 주요 자료들을 관리를 하게 되죠. 해당 부서도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 이제 회사의 주요한 내용들은 경리부가 아마 원본을 관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사무실에는 전표 자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영수증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회수를 할 수도 있겠고 회사가 기업이 작다라고 하면은 굳이 받지 않고 그냥 카드만 막 쓰신 다음에 카드 영수증이랑 홈택스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세무사 사무실이 최대한 작성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예, 당연한 부분이에요. 회사 내부에 장부가 있으니까 적시에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이랬었지 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경영 자료를 즉시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만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많이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거 자료를 빨리빨리 보고 그것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추정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경리의 업무이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적시성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장부 기장 자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장이 되어 있는지 뭐 면밀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적시성을 그나마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조 장부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따로 조금씩 작성을 해놔야지 그래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회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외주를 주고 그래도 최대한 이제 경리 자료를 좀 회계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경리부가 해야 하는 업무 매출에 대해서 매출 확정 찍고 세무계산서를 다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미수 관리도 해야 되죠. 팔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 완결인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수 관리. 그 다음에 취합 검토. 예. 취합 검토는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좀 비중이 높습니다. 결제 라인도 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자료,
미수자료, 지출전표, 통장거래 내역 이런 것들 사실 수입에 대한 디테일한 사유까지 정리를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제공을 하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출납, 자금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최종자에게 컨펌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이 되죠. 그리고 진짜 하겠다고 한 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부가세 신고. 이때는 메인 매출 자료를 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들을 이쪽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걸 전달해주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해요. 근데 대략 홈택스에 끊어져 있는 것들,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 대행을 했을 때 우려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첫 번째죠. 사내에 장부가 없다. 외부에 있다. 그래서 사내 격리가 있는 상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격리 업무의 전체를 활용하지는 못해요. 격리는 기본적으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공해내면서 이제 같이 경영해 나가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부의 기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경영지표 제공 부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무사 사무실 뭘 못해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장의 단순화에 따라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경제 행위들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활용도 훨씬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행 업무에 대한 한계. 업무에서 보면은 업무는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 중에서 요만큼은 아웃소싱, 요렇게밖에 아웃소싱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 연결해주는 그 업무는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는 당연히 있어요. 보안의 문제도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한정적인 거죠. 예, 회사 내부에서는 요구를 하는 자는 이 사람이 하는 김에 해줬으면 좋겠으나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하기로 한 업무를 계속 넘어서면 참 곤란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서운해질 수 있어요. 일단은 한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사후 책임의 문제. 그건 당연히 사후 책임은 외주를 맡긴 자에게 있죠. 즉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내야 하는 책임 당연히 다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겠죠. 예.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직원들도 어느 정도 뽑고 그러다가 보면 또 부서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돈은 번 것 같은데 결국에 남은 게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지는 각 부서들이 우리 매출 이렇게 냈어요 라고 막 얘기는 해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순서대로 잘했다고 하는 게 맞는가 알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매출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내부에서 계속 통제하고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 기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모습인 거고요. 네, 관리 회계. 사실은 관리 회계가 격리를 내부에 두는 가장 큰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다른 업무들도 더 있겠지만, 네, 요거는 꼭 내부에 격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해야 한다.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오너 사장님의 의식에 따라서 이제 직원이 다뤄지는 게 다를 텐데 내부에 격리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요 관리 회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이런저런 업무들을 붙이기보다는. 그리고 자금에 있어서도 각 부서들에는 다 외부에서 모든 거래들이 매입으로는 들어와요. 예, 뭐 막 다 들어오죠. 네, 물론 지출도 나가긴 하겠지만, 근데 돈이 나가는 흐름은 다 들어올 수는 있어도 격리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한 통로예요. 예. 이 격리자는 격리 뒤로는 아무 부서도 없어요. 격리가 나가면은 여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격리는 가장 오너의 입장에서 내 회사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어,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경리가 뒤에 일을 벌려놓으면은 아무도 뒤에선 챙길 사람이 없다. 다른 부서는 실수해도 돼요. 경리부가 이거 안 했죠? 이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다 따져 물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저게 안 맞아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리부가 통제만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경리부가 작성하는 모든 경영 자료들의 이용자는 또 누구냐? 경리부가 아니에요. 각 부서들인 거죠. 이 자료들을 그때그때 있었던 모든 재무 사항들을 막 경리부에다 쏟아내놓으면 경리부는 그것들을 의미 있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건지 잘 작성을 해서 해당하는 부서에게 또 회사 경영자들에게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들은 또 부서와 오너인 거죠. 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플러스로 낙서하면서 몇 마디 더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올지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오겠습니다. 안녕.